오랜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6월 3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6월 19일 한국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거의 보합세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5주 연속 상승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만 보면 상승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전국 한번 볼까요? 전국이 0.01에서 0.01 똑같이 나왔고요. 수도권은 0.01%포인트 살짝 올랐고요. 지방은 오히려 0. 마이너스 0.05로 하락을 했고 서울은 0.01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걸 상승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세 시장도 비슷한데요. 전국도 0.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4, 수도권은 살짝 0.01에서 0으로 올랐는데 이 숫자만 보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로 가니까 상승이다 막 이렇게 환호성을 칠 수도 있지만 회복 속도로 보면 굉장히 좀 완화되고 둔화되고 있고요.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0.03에서 0.02로 살짝 내려갑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거의 보합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금리라든지 부동산 정책, 전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라면 거의 동결 보합세가 유력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금리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변수들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지역은 44개에서 49개로 살짝 늘었고 보합 지역은 19개에서 14개로 줄었고 하락 지역은 똑같네요. 자,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도 0.16에서 0.1로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강남구는 0.11에서 0.16, 지지난주가 0.2였던 것 같습니다. 0.2에서 0.11에서 0.16 왔다 갔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 정도 하고 있고요. 송파구는 0.28에서 0.29, 그렇죠? 경기도는 0.0에서 0.03 오르긴 했는데 경기도는 용인이나 평택같이 약간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해 버리게 되면 전체 평균은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천도 0.04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0.03으로 둔화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분위기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공급 감소 우려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축비 상승으로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작년 4월 대비 건설사가 수주받는 거. 건설사들이 사실 자재비가 너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가지고요. 이전 분양가로는 답이 잘 안 나오고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주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작년 4월 대비 수주액이 50%나 감소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인허가는 23.3%. 인허가가 뭐예요? 건축에도 좋다라고 허가를 받는 거고, 인허가는 5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23% 감소를 했고요. 착공, 공사 들어가면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43% 감소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이 아니고 3년에서 5년 후에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공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상승 압력은 커지는데 무조건 상승한다라기보다는 뭐 금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흐름, 국내외 정세, 경기 모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서울이라든지 이런 수도권 일부 지역, 인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정부도 좀 예의주시 공급이 부족하면 나중에 또 상승의 원인을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전세 우려가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역전세가 뭐냐면 전세 가격이 이전 계약보다 떨어져 가지고 차익을 반환하지 못하는 현상인데 이게 깡통 전세보다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보증보험 사고가 2023년 올해 1월에서 5월 기준으로 6,191건, 1조 4천억이나 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보증보험 사고가 난 게 그렇고 실질적으로 뭐 반환 못 받아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거는 통계에 잡히지 않잖아요. 더 많을 것 같고요. 더 걱정되는 건 1년 이내
계약 만료되는 전세가 30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얼마나 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물론 300조가 다 문제되진 않겠지만, 뇌관, 굉장히, 왜 전세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데, 이 전세가 문제가 되면 아파트 시장도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이 통계를 보면 더욱 걱정이 되는데요. 깡통 전세는 이제 경매 넘겨도 내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는 거. 매매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전세 가율이 높은 집들을 말하는데 2.8%에서 8.3%로 작년 1월 대비 올 4월이 늘어났고요. 문제는 역전세죠. 전세금 돌려주지 못하는 집이 25.9%에서 52.4%. 두 집 중에 한 집이 역전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부 금액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KB가 역전세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DSR,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DSR에 포함되지 않은데 DSR에 넣어서 관리를 좀 해야겠다. 전세 대출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관리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전세가율도 70% 넘어가면 제한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정부도 전세 대출을 관리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유도하고요. 전세가율이 90%에서 더 내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데 원칙적으로 맞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또 내몰릴 수도 있으니까 더 높은 금리 상품으로 또 내몰릴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서서히 전세 대출은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제대로 관리해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역전세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유홈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한 300대 1 나올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돗자리 깔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평균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동작구 수방사 283대 1이 나왔습니다. 제가 300대 1이라고 했거든요. 거의 비슷하잖아. 300대 1이나 283대 1이나. 내가 어떻게 맞췄지? 진짜. 283대 1이 나왔고요. 255가구 모집에 7만 2천 명이나 청약을 합니다. 이게 서울 거주자들만 되고요. 자격 요건, 소득 기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자, 특별 공급은 121대 1이 나왔는데 특별 공급 중에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가 있는데 요걸 보면 다음 주에 나오는 또 남양주 왕수 고덕강일 3단지 안양 매곡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무슨 전략? 자, 신혼부부가 210대 1이 나왔고요. 생애 최초가 181대 1이 나왔는데 높죠. 노부모가 59대 1. 다자녀, 자녀가 많은 분들, 세 자녀 이상 되시는 분이 20대 1. 이 얘기는 뭐냐면 혹시라도 노부모, 부모님을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자녀가 많은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다자녀 특공이나 노부모 봉양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20대 1이면 높기는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낮잖아요. 반드시 청약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 공급은 645대 1. 너무 높아.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일반 공급은 사실상 600명 중에 한 명이면 전교 1등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지역 몇 개 학교 중에 전교 1등, 그 지역에서 1등 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일반 공급은 납입 금액이 거의 2,4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부모 다자녀는 그나마 조금 낫다,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남양주 왕숙은요, 남양주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 인천, 수도권 거주자 50% 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전용 59제곱미터가 3억 3천 정도 추정 분양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A19블럭인데 학교도 있고요. 편의시설도 좋고 중심 상업지역도 가깝고 공원도 가깝기 때문에 남양주 왕숙 반드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양 매곡은 안양시 거주자만 되고 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 거주자 50%, 인천 경기 거주자 50% 배정이 되는데 고덕강일 3단지도 토지 임대부인데요. 토지는 서울시 SH공사 거고 건물은 계약자 건데 그래도 유리합니다.
3억, 전용 49가 3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 35만 원 토지 사용료를 내지만 주변 월세보다 저렴한데 건물은 내 거니까 가치 상승 기대할 수 있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적어도 2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 반드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 반드시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화 6월 26일, 27일이 특별 공급이고요. 28, 29일 수, 목이 일반 공급입니다. 특별 공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도 하시고요. 일반 공급도 한 번 더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당첨이 되면 운이 좋아서 특별 공급이 우선이고 일반 공급은 자동 포기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청약 결과를 제가 또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